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 건강교실이 아니라 화요 건강교실이라고 해. 네, 모르겠네요. 네. 아니, 건강교실이라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요일을 붙이고 싶어 하나 봐요, 제가. 근데 왜 이벤트를 8시 반까지로 하셨어요? 아, 그냥 8시 반까지 하고, 길어지면 길어지고, 그냥, 아, 네. 그렇게 하신 거구나. 왜냐면 또 계속 월요일 날은 또 유 대표님이 또 수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간을 짧게 그냥 했어요. 예. 아니, 또 짧게 하셨길래 뒤에다 또 갖다 붙여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 돼요. 뭘 붙여? 예? 안 돼요. 붙이시면 미워할 거예요. 아이, 물고 들어가시길래 멍군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공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저기 그 밀리의 서재 생활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라는 책을 가지고 잠시 얘기를 나눌까 해요. 근데 이분은 한의학 박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주로 그 어떤 맨 처음에 체크리스트가 나오고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면은 오늘은 이제는 챕터 1 병은 스트레스에서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큰 제목을 다셨어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네, 네,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는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두 번째는 화병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황장애, 그 다음에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성 두통. 아,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한 대로 묶어 놓으셨더라고요. 예. 혹시 여기서 본인들이 그 경험하신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건 모르겠고, 네. 유 그, 대표님부터. 화는 확실히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어, 다들 공감하시지 네, 않을까 그쵸. 싶어요. 네. 예, 그래서, 예, 저는 어, 이혼하고 빚 갚고 그때 재판도 했거든요. 재판을 네. 여러 개 하고 그랬는데 네. 이제 밤에 전에 그 술 이야기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술 없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이제 그렇게 화가 항상 나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예. 불면증이 있었네요. 그 당시에. 아 근데 알코올이 워낙 잘 들어서 예, 불면증까지는 없고 딱 그 루틴을 만들어서 이제 훅 해가지고 잠이 안 오면 반병 먼저 마시고 그리고 그러고도 딱 누워봤는데 또 한 10분 이상 잠이 안 온다. 그럼 반병 더 마시면 한 병 마시면 무조건 잠들어요. 예. 어. 예. 근데 중간에 안 깨나요? 저는 깬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날 시간에 잘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때 그러면서 나이가 확 들었어요. 어. 그 전까지는 진짜 팔팔해서 잘 다녔는데 예. 그때 치아도 나빠지고 예. 음. 그래서 화를 제대로 푸는 거는 진짜 아예 안 나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리고 화하고 그 결합이 돼 있는 게 혈압이나 고지혈은 분명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도 그 옛날에는 좀 그 전혀 상관없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니고 약도 먹어보고 뭐 이렇게 이제 상담도 받아보고 해보니까 그것도 병행하는 게 좋겠다. 네. 어, 정신과 계속 치료? 의존하는 거는 예예 네. 의존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도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어지간하게 일반적으로 다 그 의사들도 충분히 저희가 되는 상태로 하는 거니까 예, 연구가 이제 많이 됐잖아요 옛날보다 그래서 화 쪽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를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화라고 하니까 전에 제가 이제 의료사고 사건을 조금 여러 차례 맡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해 하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로 심한 사람은 이제는 뭐 정신적으로 아주 피폐해지고 잠도 못 자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을 저는 이제 옆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궁극적으로 그게 이제는 자기 병을 깊어지게 하면 할까 치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기 의료 시민단체라고 그런 어떤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또 변호사와 연결해서 재판을 해서 또 본인들이 이겼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받거나 이랬을 때 조금 그때서야 지난 일들이 조금 이렇게 누그러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죠. 예. 근데 누그러지는 게 그 재판 이겼을 때 누그러지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네네네. 그 전에 그 변호사든 누구든 대화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내가 억울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맞아. 거. 이야기를 하고. 그때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오히려 이게 점점 커져가는 거는 그 되게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대화할 사람들이 동시에 끊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그래서 대화할 사람만 있어도 정말 많이 해소가 된다. 예, 제 경우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통이라는 걸 통해서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어떤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나누면 반이 된다 그러잖아요. 슬픔은 그러니까 나누면 반이 되고 뭐 기쁨은 배가 되고 뭐 이런 표현들이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갑자기 제가 오늘 이렇게 하니까 저기 유 대표님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계속 수락을 눌러줘야 돼. 수경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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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다른 건강 어떠셔요? 네, 조금 나아졌어요. 다른 곳에서 많이 헤매다 왔어요. 아우. 소설 스포터즈 그서 그게 안 하고 이제 따로 하는가 봐요. 따로. 따로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유튜브 저기 네, 뭐죠 미트 제 주소를 넣어놨는데. 네, 그리고 안 돼서 그 다시 갔더니 있더라고요. 저도 화상이 한참 기다렸습니다. 네, 계속해도 안 받아주길래 이상해져 있어요. 그거는 저기 그 페이스북을 잘 안 읽으셨다는 거예요. 읽었는데 깜빡했어요. 맞아요. 깜빡했죠. 좀 지났죠, 시간이? 유 대표님이 저기 써놨었잖아요. 독립하라고. 다들 독립하시라고. 네. 그걸 초기에 했는데 그 말을 지킨 거는 네. 조경애님하고 박영민님만 지키시고 예. 아, 고 원장님은 원래 그 라이브를 독립으로 하셨고 예, 그래서 나머지 분들이 그냥 계속 귀찮다고 버티셔가지고 아니, 저도 초기에 한두 번 했는데 뭔가가 이렇게 좀 매끄럽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이제는 그렇게 의존적으로 했던 거죠. 그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변화하거나 이럴 때 돌아갈 곳이 없어야 된다는 거.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친정이 편하면 이혼을 쉽게 한대요. 친정이 편하면 친정이 그러면 이혼을 쉽게 한대요. 그렇죠. 돌아갈 곳이 있다 그러면 예. 아무래도 조금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많이 발생하는 질병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는 이제 화병과 관련해서 유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고 혹시 공황장애를 경험하신 분이 계실까요? 공황장애? 저는 경험은 안 하고 셋째가 셋째가 효상이 네. 효상이가 군대에서 3번 쫓겨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군대 면제됐는데 네. 가서 훈련소에서 또 주저앉고 그러는데 전 처음에 이제 애 속도 모르고 애가 정신 상태가 뭐 저기 한다고 뭐 막 이래가면서 그랬는데 네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언제 딱 봤냐면 차가 오는데 그 앞에 그냥 주저앉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꾸준히 치료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지리산 내려가서 지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고영무님이 일 가르쳐 주시면서 애가 좀 자존감이나 나머지가 회복이 되니까 네. 건강, 자존감,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결합이 되니까 이 완화가 되는 약하고 예, 그러니까 치료나 상담 이거랑 다 종합적으로 해서 완화가 되는 예, 그런 거고 아직도 뭐 자기 말로 완치됐단 말은 아직은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활이 예, 그래도 되니까 그래서 예, 진짜 다행이죠. 예. 그때 원인은 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겠고, 근데 이제 전처가 조금 뭐랄까, 그런 게 약간 있었어요. 아, 엄마가? 예, 약간, 예, 예, 약간 있었는데, 예, 근데 이제, 어,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관여가 됐는지, 어느 비율로.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오히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애가 한참 클 때, 제가 이혼하고 그다음에 애가 큰 동안에 제가 같이 주지 못한 거 이런 부분도 관여가 되지 않았을까. 위에 애들은 좀 튼튼한데 셋째는 좀 약간 예. 어쨌건 셋 중에서는 걔가 막내니까 네. 예 그러니까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예 그러더라고. 그쵸. 이제는 뭐 숨을 못 쉴 것 같은 질식감, 뭐 이렇게 극도의 공포감, 두려움, 뭐 이런 걸 느낄 때 우리가 과도한 호흡을 한다고 그래요. 과도하게. 근데 실제로 이제 호흡이 뭐 이제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과도한 호흡을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된대요. 우리는 이제는 체내에 산소만을 생각하잖아요. 호흡할 때. 그쵸? 근데 이제 우리 체내에는 이제 산소,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균형을 이루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과도하게 배출해서 우리의 호흡성 알카리성을 띠고 이러다 보면 더 증상이 악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보면 막 비닐을 주잖아요. 비닐 줘가지고 오히려 호흡을 우리가 내뱉으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뱉기 때문에 그 봉지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더 흡입하게끔 해서 그 이제는 왜 또 나가셨지? 그래서 아무튼 현대인들한테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TV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TV에서. 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다 이제는 어떤 스트레스에서 발생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또 그 다음은 우울증에 관한 얘기예요. 혹시 우울증에 경험을 하신 분 계셔요? 네. 뭐 하는 거지? 오늘 2018년부터 2018년부터 작년 초까지 이제 네. 약을 먹었어요. 아유, 예, 오랫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상담을 받고 약 안 먹으려고 계속 그랬는데, 예, 근데 이제 계속 그 약하고 함께 병행하는 게 훨씬 쉽다. 세게 안 갈게, 살살 하자, 막 이렇게 달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예, 그래갖고 시작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작했다가, 어, 다른 것들을 이제 하고 조금 이제 습관 들이고 그 여유가 생기잖아요. 약을 먹으면 약간의 여유. 그렇죠. 약을 먹는다고 완치되는 게 아니고. 음. 그래서 그 생긴 여유를 가지고 생활 습관이나 루틴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느 선 정도 됐다. 그리고 약도 좀 줄여도 감당이 된다. 이런 걸 이제 봐가면서 그렇게 해갖고 작년 초에 예, 그만두고 지금도 우울감이 없는 건 아닌데 네, 우울감이 있어도 우울감이 있는 거하고 우울증은 다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생활이 안 되거나 뭐 네.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뭐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이러고 그냥 살면 사라지면 그건 우울증은 아니래요. 예, 그건 그냥 우울감이지. 그래서 요즘 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어쨌건 89012 5년 예. 우울증. 예. 우울감. 저도 우울증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는
뭐 좀 명랑한 편이라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또 우울증을 경험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일했던 분의 죽음을 접하기도 하고 어느 날 제가 이 남편과 아들과 사도세자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갑자기 제가 엉뚱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죽으면 남편과 아들과 다 헤어지겠지? 우린 다 어디로 갈까? 뭐 이러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면서 식욕이 없더라고요. 기본적인 욕구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욕구, 또 잠을 못 자더라고요. 잠을 못 자고. 그래서 가장 괴로웠던 게 식사 시간이었어요. 식사 시간에 먹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또 즐거웠던 거는 매일 체중을 재보면 체중이 매일 1kg씩 빠지는 거예요. 먹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즐겁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체중이 빠진다는 거는 기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위기감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먹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먹기가.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그때 이제 친구가 가끔 이렇게 맛있는 거를 사주러 가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심하면은 이제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감정이 무감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여기에서는 즐거운 일이 벌어지는데 저는 웃고 있어요. 저는 웃고 있는데 제 생각은 웃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저는 딴 세상에 있고.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는 제가 극복했던 거는 다시 8시간을 타이트한 그런 어떤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보건소에 기간제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8시간 동안 이제는 컴퓨터에 앉아서 뭐 입력 작업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그냥 뭐 일로써 억지로 그러니까 머릿속에 딴 생각이 나지 않게끔 일을 하면서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는 집까지 걸어오고 운동을 하고 또 이러면서 저는 이제는 약은 안 먹고 한 6개월을 이런 생활을 하면서 극복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식구들한테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나를 걱정할 것 같아서.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때 생각했던 게 우리가 나이 드신 분의 초상집을 가잖아요. 이분은 뭐 80세에 돌아가셨다. 이 어르신은 90세에 돌아가셨다.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때까지 산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자살 1위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무탈하게 80세, 90세 이렇게 사는 거는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살아야 할 이유가 누구의 엄마,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로서 함께 같이 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공 원장님은 우울증 같은 거 경험한 적이 없으세요?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증상이 있는 걸 한 번도 있어 본 적도 없고, 잠을 못 자본 적도 없고, 못 먹어본 적도 없고, 입맛이 없어 본 적도 없고, 야, 밥맛이 없어 본 적도 없고, 멋있다. 똥을 못 싸본 적도 없고, 뭐 천지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뭐 세상 천지 편한데 대신 이제 당하고 혈압 때문에 이제 조금 그랬고요. 그 외에는 뭐 지금도 이제 철저하게 관리는 하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제 어떤 신앙적인 게 좀 많이 이렇게 좌우하는 것 같아요. 뭐가 좌우한다고요? 신앙적인 문제. 아, 신앙.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경험이나 실패한 경험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사실은 많이 있고 그랬지만 저는 굉장히 빨리 이렇게 진짜 회복이 빠르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굉장히 오히려 그게 이제 저한테는 전화위복이 되는 형태,
도움이 되는 형태로 항상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격상 보통 A형이 굉장히 내성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안으로 들어가는 편인데도 제가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저는 신앙으로 이겼던 것 같고요. 누구보다도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저는 뭐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아, 박수 쳐드려야 되는데 유 대표님이랑 완전 대조를 이루세요. 아, 장 소장님은 뭐 특별한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힘드셨던 경험은 없으셔요? 저는 뭐 특별히 이쪽 부분에서는 야,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우,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울증, 우울감 이런 거는 뭐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고요. 짧게 온 경우는 있었겠죠. 근데 그 일을 한다는 거 있잖아요. 뭐 일이나 운동이나 뭐 어찌 보면 다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데 항상 움직이고 이렇게 뭐 함께 더불어 이렇게 생활을 한다. 항상 어떤 조직 속에서 개인, 그다음에 어떤 친구 관계에서의 어떤 나 자신,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그 위치, 이런 공동체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홀로 뭐 이거보다도 함께 더불어 뭐 그런 생각. 그다음에 긍정적인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기본 어떤 마인드가 어떤 뭐 비판을 한다든지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짧게 지나가고 전체적인 어떤 생활의 바탕은 어떤 뭐 편하게 즐겁게 함께 더불어 뭐 그런 쪽의 긍정의 마인드가 상당히 좀 강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하고는 결국은 뭐 이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 뭐 화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감정 컨트롤이라든가 멘탈 쪽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따지고 이렇게 그 비판적이고 그런 성향보다도 수용하고 그다음에 편한 마음, 즐거운 생활 뭐 이런 쪽을 지향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그 예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 소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도 이제는 이런 어떤 정신적으로 자기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같은 상황에서도 수용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데 좀 흥분하고 뭐 비판적이고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은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태국에서 돈을 잃어버렸잖아요. 돈을 네. 이제 캐디를 의심했고 또 이제는 골프채도 부러졌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감수하려고 했지만 저는 사실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조용히 지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골프장 사장한테 컴플레인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그 이사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아무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한 4, 5일이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사장을 만났어요. 남편이 말리는데 사장을 만났어. 첫 번째 뭐 이런 일에 대해서 어쨌든 사장님은 아무 모른 척하고 이러시는데 너무 서운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서운했다는 말이 그렇게 뭐 나쁜 말인지 아주 기분 나쁘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무 말을 안 해요. 서운했다는 표현 사모님 부적절합니다. 이러시면서 첫째, 캐디가 골프채를 부러뜨린 거. 사모님 원하시면 집을 팔아서 골프채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캐디가 돈을 훔쳐갔다고요?
캐디 이름과 번호를 알려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사모님 의사결정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 사장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더 나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숙소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너가 말을 해가지고 너한테 득이 된 게 뭐였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데 뭐 득이 된 건 없어요. 뭐 난 지금 너무 불쾌한데 근데 남편은 이제 여기서 멈추라 뭐 이래가지고 그냥 남편과 결국에는 이제는 타협하고 이제 거기서 멈췄죠. 그래서 우리의 결정은 그냥 없었던 일로 합시다. 이걸로 끝났는데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아유 좀 힘드셨겠어요. 그렇지만 캐디와 저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캐디 책임이고 저기 감당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의 그 조금 위로의 말 이런 말만 해줬어도 근데 이분은 얼마나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분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그런 어떤 공격을 당했을까? 다 타인으로부터 그러니까 느낌이 방어막을 먼저 치는 거야. 자기가 약하게 나오면 내가 보상을 하라고 배상을 하라고 할까봐 그러는지 먼저 이렇게 방어막을 치는 거 있잖아요. 담벼락을. 아무것도 너네들은 요구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그렇게 너무 험난했었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했었어요. 잠시나마. 어떠세요, 공원장님? 제 의견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냥 그때 올리셨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뭐 그거 뭐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데 그거는 뭐 하여튼 그 회사 사장이 저 개인적으로는 회사 사장이 100%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평소에 어떤 하는 것 자체가 처리가 그 회사를 믿고 간 거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채용한 캐디이기 때문에 100%는 회사에서 책임을 져줘야 캐디들이 그런 행동을 안 하는데 그걸 하게끔 묵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어먹은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파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면 캐디가 불쌍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걸 아니까 그 부분을 묵인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캐디가 그런 짓을 하면 내가 이렇게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너거는 100% 우리 이제 골프장이 뭐다 요렇게 하고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 그렇게 미룬다는 거 그거는 그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는 가면 안 돼요. 그런 골프장은 가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거는 캐디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내가 주의 안 한 내 불찰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는 거기서 대표가 져야 되는 거예요. 골프장에서. 그래서 뭐 그냥 그때도 제가 적어드렸지만 그냥 딱 말고 그냥 내 마음 정리하는 게 편하지 그거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나오는 사장 같으면 더 이상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때 한 2, 3일 정도는 조금 이렇게 앙금이 남아있잖아요. 저도 불쾌감이라든가. 네. 그래도 엄청나게 자상하시고 좋으신 분이 2, 3일 나는 이제까지도 남아 평생 남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 돈이 문제 기분이 상해서 그 어. 사장 행동 자체 때문에 저는 그 사장을 가만히 안 둡니다. 그냥 끝까지 갈지.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사용 기간이 70일이 남아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저기 남편한테 우리 가지 말까 이랬어요. 이제 오지 말자 그랬는데 또 70일이라는 기간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여보 나 이 70일 다 쓸 때까지는 악착같이 올 거야. 내가 그랬어. 또 가야죠. 뭐 어쩔 수 없이 70일을 쓰러 가야 돼요. 아유, 잘하셨어요. 어떻게 조경혜 선생님은 오늘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말씀하실 수 없으면은 뭐 또 건너뛰고요.
오늘은 그냥 참가만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또 마지막에는 이제 불면증이라는 게 나와요. 불면증. 네. 그래서 오늘은 유 대표님과 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건강 문제 같아. 저 보통 때는 불면증 없어요. 어. 그때 뿐이었어요. 그때 예, 그때만 있었고, 우울증 예. 때 불면증 왔었죠? 우울증 때요? 네. 우울증 때도조차도 뭐 그냥 저냥 잤던 것 같아요. 저는 잠은 보통 어지간해 가지고는 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대신 일찍 잤다가 보통 피곤하니까 근데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일찍 일어났을 때 이제 생각이 저는 그냥 일찍 일어났구나. 이때 하면 좋은 거 그냥 하자. 약간 이런 식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생활이 출퇴근하는 생활이 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일찍 일어나서 일 보다가 낮에 졸리면 자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뭐 불면증하고 연결해서 생각은 못 해봤어요. 네. 예. 옛날 거는 기억이 강한 게 그때는 이제 하도 속이 벌떡벌떡 하니까 그렇죠. 그때 그래서 못 자는 거니까 불면증이라는 이런 생각이 이제 머리에 남아 있는 거고 예. 오히려 우울증 기간 때는 뭐 예. 그런 식으로는 생각 안 해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동안 그 우울증 때문에 불면증이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잠을 자려면은 이제는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요. 과거로 가가지고 어떤 나의 진로에 있어서 결정하는 순간에 제가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왜 A를 결정했어야 되는데 제가 B로 결정하고 지금 현재 제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마 현재의 내 모습을 미워했나 봐요. 싫어하고. 그래서 자꾸 그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그때 A를 선택했어야 돼. B가 아니야. 이거를 계속 잠을 안 자면서 반복 생각을 해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한동안. 그래서 이제는 뭐 숫자를 세기도 하고 하나, 둘, 셋 숫자를 세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이제는 잠을 자기도 하기 좀 한동안 그랬던 적이 있었죠. 에이.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참 잘 와요. 예를 그러니까 이제 네. 늦게 자거나 네. 아니면은 일찍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때 하기 싫었던 일, 네. 보통 때 하기 싫었던 일 주섬주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잘 수 있는 자는 게 낫겠다 이 마음이 딱 들어요. 그래서 그냥 잠이 와요. 저는 보통 이제 좀 일들 중에 하기 싫은 일들 있잖아요. 이렇게 적어놓은 거 투두리스트 중에 네. 그쵸. 적어는 놓고 자꾸 밀리기만 하는 일들이 좀 몇 개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럼 이제 조금 늦어진다 아니면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고 뭐 그거 하고 있으면 또 금방 졸리더라고요. 이제 심하지 않으니까 그러겠죠. 불면증이니 뭐니 이런 수준이 아니니까. 맞아요. 네. 예. 근데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조금 많이 안 좋은 상태기는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때 많이 안 좋긴 했는데 그때도 좀 저기 하고 그러면 그때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성적은 좀 꽤 괜찮았어요. 스트레스를 그때가 이제 고1 때 5.18이 터졌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이제 굉장히 속에 화도 많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잠 못 자는 걸 오히려 잘 됐다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읽고 싶은 책이나 아니면 그냥 공부하는 거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가 되든지 잠이 오든지.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도 저는 손해가 아닌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아마 고등학교 3년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잠이 안 올 때는 조금 이렇게 느긋하게 잠을 자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다른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하는 게 더 낫죠. 잠을 자려는 이제 강박적인 생각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나누었어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자율신경 기능 이상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나눴어요. 신체 리듬. 네? 아니, 신체 리듬을 회복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죠?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신체 리듬을 회복해라. 그래서 이 사례가 나와요. 사례가. 제가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K씨라는 분이 있는데 자동차 부품 회사에 아이고 또 손님이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김용성 대표도 오셨네. 오랜만이에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떻게 요즘 좀 편안해지셨나요? 예. 집에 저 네. 어머니가 몸이 좀 위중하셔서 제가 뭐 계속 병원에 있다가 이제 오늘 나왔습니다. 네. 어머니도 퇴원하셨어요? 아니요. 조금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고비는 넘기셨는데 조금 뭐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럼 뭐 일반 병실로 옮기지는 않으셨고요? 예, 일반 병실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도저히 이제 일반 병실에서 안 돼갖고 일반 병실로 이제 뭐 옮기셨는데 이제 조금 너무 이제 상황이 안 좋아갖고 옮겼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상황에서 조금 더 컨디션도 좋아지시고 조금 예. 근데 중환자실에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막 뭐 면회도 할 수 없고 만나볼 수도 없고 뭐 이제 뭐 계속 무슨 뭐 연명 치료 뭐 이런 쪽으로만 계속 문제해서 그래서 뭐 일반 병실로 옮기자 그래갖고 그렇게 마지막을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많이 좀 좋아지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늦었는데 얼굴 한 번씩 뵈려고. 반가워요. 네네. 저도 요즘 이제 오전 타임에 잘 안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자주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났어요. 네. 너무 반갑네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예. 예, 지금 안 오셨으면 알게 모르게 수요 앱파티 없어질 뻔했어요. 다다음인가? 하여간 그 가을 캠프 네. 예, 그때 함께 이렇게 수업하실 분들 모집하는데 예. 딴 분들은 다 하신다고 대부분. 조경혜님은 안 하신다 그러시고 네네. 이순자님도 아직 대답 안 하셨고 예, 근데 다른 분들은 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수요 앱파티 예. 가을 캠프 때 어떻게 하실 건가? 예, 계속 그거 하죠. 계속 하시는 건가요? 네. 시간도 그대로? 수요일날 시간이나 운영 방식 뭐 이런 거 변화를 한번 필요하시면 주시는 것도 좋고 왜냐하면 하던 도중에 바꾸려고 하던 거는 좀 부담 가서 밀어놓으신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이렇게 생각해서 답 주시면 됩니다. 저녁 목요일 프로그램은 있는 건가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올려놨는데 전부 다 언급해서 올렸는데 댓글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목요 프로그램이랑 금요 프로그램이 조금 빌수가 있잖아요. 금요일 저녁은 비죠. 김동석 대표님도 저녁에 시간 가능하면 저녁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침보다는. 네. 그래서 아침을 더 좋아하실 수도. 네. 일단 뭐 지금 뭐 조금 당분간은 뭐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조금 여유가 생겨서 이제 안 그래도 계속 제가 병원 안에 이제 제가 뭐 그래 했거든요. 이따가 간간히 이제 페이스북 이렇게 이제 그냥 한번 이렇게 보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뭐 조금 그래도 상태가 호전이 되셔갖고 조금 더 제가 계속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참 어렵더라고요. 마음도 좀 그렇고. 그 내일 수요일 파티는 용진 대표님께서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실까 모르겠습니다. 예. 이젠 땜빵 안 하려고. 아, 예. 아니면, 공연소 원장님한테.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땜빵을 좀 몇 번 했더니 고정으로 할 수 없냐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될 것 같아서. 예.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한번 좀 내일 오전에 수요일 파티 이렇게 한번 그냥 편하게 쉬세요. 네. 그런 거 우리가 아니고. 저도 한번 얘기 꺼내봤습니다. 예. 그래서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 시간이 너무 이제 어머니하고 그 시간이 너무 이제 그때가 되니까 뭐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요. 그 순간에는 참 너무 많은 생각들도 했고 또 뭐 느낀 점도 많고 또 시간이 우리가 유한하지가 않고 한정이 없다 이제 그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느끼고 매사에 조금씩 뭘 하더라도 조금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도 들고.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원래 이제 81 되세요. 그래도 네. 아직 건강하실 때죠. 예. 연세 봐서는. 예. 어머님이 되게 고우시고 네. 세상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오늘 건강 교실이라서 제가 좀 있으면 또 동생 데리러 또 가야 되긴 한데 뭐 8시 딱 보니까 저기 그 실시간으로 이렇게 아직 공유소 원장님께서 이렇게 방송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들어오는 데는 어렵지 않았나요? 지금은 집에 이제 잠시 들어왔어요. 왔다가. 아니 제가 주소창이 원래는 이제 유 대표님 거였다가 스피코리아다가 이제 제가 해가지고 그냥 찾아 들어오는 거는 이제 뭐 막 찾아 들어오죠. 바뀌어도 어디 가면 다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던 거 좀 이어갈게요. 그래서 네. 맨 처음에 아까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막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데 원인을 우리가 뚜렷하게 모르는 경우 아마 이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뭐 교감신경, 뭐 부교감신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긴장하고 깨어있는 시간은 교감신경이 활성을 해야 되고 잠자거나 휴식하거나 이럴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을 돼야 되는데 아마 요즘 젊은이들이 밤낮이 뒤바뀐 생활도 많이 하잖아요. 그쵸? 요즘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하는 밤낮이 바뀐 생활 뭐 이렇게 아니면 또 지나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어떤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있을 때는 이제 교감신경 활성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도 뭐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거든요. 이제 수면 시간으로 가면 약간 이렇게 휴식하는 쪽으로 이제는 모든 거를 바꿔줘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여지껏 불규칙하게 생활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눈물이 흐르는 증상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 대표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냥 만만한 게 저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증상이 너무나 다양해요. 정신적으로 쉽게 흥분하고 권태감, 긴장감, 압박감, 설사, 변비, 비만, 체중 감소, 불만증, 만성 피로, 수족 냉증, 뭐 성기능 장애 이래가지고 뭐 엄청난 이거는 뭐 너무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느끼면서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거. 그리고 아까 장 소장님이 얘기한 대로 어떤 걸 받아들일 때 약간 긍정적인 자세, 네? 긍정적인 자세. 또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도 이거 나만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 그쵸? 최근에 제가 이제 페북에다가 올린 게, 드라마를 때렸어요. 때렸다고 표현해도 되나요? 교회 가서 그 표현을 했더니 그 권사님들이 다 웃으시더라고요. 그냥 뭐, 깨어있는 시간 동안 드라마를 계속 봤더니 그 머릿속에 다른 이런 어떤 나쁜 생각이 들어오질 못하더라고요. 그 드라마의 스토리에 몰입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루가 지나니까 내가 좀 힘들었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제 내가 뭐 때문에 불편했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참 옛날에는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안 썼는데 요즘은 아이들도 엄마가 너 공부해, 너 학생이면 뭐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걔가 내뱉는 말이 그럴 거야. 아, 스트레스. 막 이럴 것 같아요. 이렇게 뭐든지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압박, 뭐 긴장감,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자기 각자의 어떤 스트레스 방법을 하나씩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 대표님, 스트레스가 쌓였다. 그럼 어떻게 하셔요? 전 보통 적습니다. 아, 적어요? 그렇죠. 원래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라고 네. 품질 관리에서 쓰는 그 기법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거 온라인 사이트도 있거든요.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걸 하면 스트레스 받는 그 제일 최종적인 거 그거 딱 적어 놓고 밑에다 and or로 해서 어떤 조건과 어떤 조건이 맞으면 이게 벌어지는지 또는 요 조건에도 걸리고 요 조건에도 걸리면 둘 중에 아무거나 이 상황이 되는지 이거를 이제 계속 가지치기를 해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가지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좋은 게 그 중에서 제가 놓치던 거를 찾아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제 습관이나 이거 갖고 그 사전에 완전히 차단을 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모든 조건이 그렇죠. 어떤 조건 중에 하나라도 다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그쵸. 이게 겹쳐야 한 건이 만들어지잖아요. 사건이 하나가 터지려면. 네. 그래서 그거 중에 하나라도 내 습관 가지고 꺼버릴 수 있으면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FTA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하면 그냥 적습니다.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 나가는 거. 그려 나가면 찾아지면 약간의 쾌감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뭐랄까 다시는 그 일을 안 당할 거라는 약간 그런 그 굉장한 위로감, 위안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든든해요. 그게 이렇게 되고 나면. 그래서 저는 FTA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장 소장님은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면은 글쎄요. 비우는 습관. 비우는 습관.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은 뭔가 좀 이루려고 하는 게 안 됐다든지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채우려고 했는데 안 됐다든지 어떤 그 부정적인 시각인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어떤 마이너스적인 요소라고 봐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결국은 뭐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선 비우는 습관. 비우는 데는 참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은 한번 심호흡을 하고 이렇게 좀 역지사지한다. 뭐 이런 거는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결국은 그게 해답일 것 같더라고요.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다. 결국은 뭐 채우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뭘 얻으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고 자기 어떤 그 이기적인 생각, 어떤 이타적인 생각보다도 거기서 스트레스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니까 어떤 끊임없는 하심, 내려놓기 이러라고 생각을 해요.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공 원장님? 저는 그냥 자요. 저요? 그냥 자요. 특별히 뭐 생각할 야, 일도 없고, 잠이 안 올 텐데. 아니, 저는 뭐 그냥 어떤 생각,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냥 머리만 붙이면 자니까 그냥 잊으려고 하지 그거 갖고 뭐 이렇게 넣어놓지를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되면 또 아니면 기회가 되면 또 적극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되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하지 못하고 남이 해결하는 문제는 남을 볼 때의 마음이 아프지, 저는 저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거는 진짜로 빨리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해도 제가 하는 거, 못해도 제가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전혀 없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는 치고 나가는데, 남의 일인데 제가 해결해 줄 수는 없고 옆에서 보면 답답할 때 그때가 답답한 느낌은 있지만 뭐 크게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김종성 대표님? 네. 네. 스트레스 어떤 그 좀 멘탈 관리가 상당히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저 장필교 소장님 말씀처럼, 근데 스트레스도 이게 이제 단순 스트레스가 들어올 때랑 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런 그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스트레스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 또 어떻게 이제 또 일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이제 좀 사람이 조금 어떤 그 마음을 다잡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걷잡을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요번에 한번 또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해야 될 일은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가서 그냥 하는 거, 그냥 그 일을 어쨌든 그 일을 하나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거를 또 하는 거. 그래서 뭐 생각만 하면 다 이제 이게 일이 해결이 안 되니까 조금 멘탈 관리하는 거랑, 또 어떤 일이 이제 일을 일단 해야 되는 거죠. 뭐든지 그렇게 하고, 평소에는 저는 이제 뭐 운동이라든지 걷기라든지 산책 뭐 이런 걸 했는데, 그것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조금 뭐 이 관리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요번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직 좀 느껴가는 중입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네. 하긴 저기 소극적인 방법은 공 원장님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빨리 하면 되잖아요. 유 대표님처럼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적으면서 내가 할 수 있냐? 아니면 타인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는 타인인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또 장 소장님처럼 비운다든가 네. 뭐 이러면 되지 않을까. 예. 아니면 또 시간이 가면 또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또 이렇게 차차 머릿속에서 멀어져 가기 때문에 또 시간이 해결할 수 있죠. 예. 네. 오늘 이제 5분 남았는데요. 여기서 끝낼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은 제가 책으로 위주로 해요. 요즘은 또. 그래서 오늘 책을 제가 토론글에 올렸어요. 생활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요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챕터 1, 그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들을 요분이 이렇게 모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 책이 밀리의 서재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병은 식습관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식습관과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해서만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혹시 선생님 저기 신장 네. 콩팥. 그죠. 콩팥이죠. 네.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 지금 어머니가 그 신장 기능이 굉장히 많이 이제 떨어지셔 갖고, 그거로 인해 갖고 이제 폐 부종,
뭐 이런 것도 같이 오시고 그다음에 그 지금 폐 물 이렇게 차시고 막 이런 거는 조금 그래 좋아지셨거든요. 좋아지시고 신장 기능에 이제 그거 보다 보니까 뭐 좀 저염식 또는 그렇죠. 뭐 칼륨 이런 거 없는 거, 나트륨 뭐 많이 하여튼 그거가 어떤 걸 드셔야 될지 이런 게 네. 조금 예, 좀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검색해도 조금 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토론 글에다 올려놓으시면 네네. 제가 네. 찾아가지고 드릴게요. 근데 네. 이제 신장이라는 장기는 아주 중요하잖아요. 우리 네. 몸의 노폐물을 이제 소변이라는 걸로 이렇게 내보내는 건데 지금 그 내보내는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체내에 축적돼서 폐부종이 오고 뭐 이런 네. 예, 악순환이 이제 오고 그 이뇨제를 이제 써갖고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다행히 또 네. 배출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머님이 원래 신장이 좀 나쁘셨어요? 네네. 신장이 조금 안 항상 좋으셨어요. 조심했어야 되는데. 예. 일단은 지금 조금 있으면 끊어져요, 이게.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요. 예. 일단